후회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어느 새벽 72세 김모 씨가 119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평소 아무런 심장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전날 저녁 8시에 평소처럼 드신 한 끼의 저녁 식사.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충격적인 변화는 단 8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심장 발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확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어제 저녁 몇 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나요?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밤늦게 출출하다며 뭔가 더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답이 예라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진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연사의 70%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중 60%가 전날 저녁 식습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 아침 여러분이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의사로서 오늘 이 30분 동안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저녁 한 끼가 심장 발작으로 이어지는지, 가장 위험한 저녁 식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장을 지키는 올바른 저녁 식사법은 무엇인지 말이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심장은 기회를 2번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심장 발작으로 실려온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6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날 저녁은 평소와 똑같이 먹었는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저녁 식사가 바로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30% 정도 상승합니다. 여기에 염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평소에 15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면 우리 몸의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때 혈액의 점도가 평소보다 40%나 증가하죠. 만약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혈액이 더욱 걸쭉해져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시간을 데스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대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거든요. 전날 저녁 음식으로 인한 염증 반응과 합쳐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생률이 최고치에 달합니다. 실제 제가 진료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님이라는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0년간 매일 저녁 8시에 된장찌개와 밥을 드셨어요. 건강한 한식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80%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3번이나 입원하셨죠. 또 다른 환자분인 박모님은 74세 여성분이었는데 소식한다며 저녁에 과일만 드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최모님이라는 65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매일 저녁 맥주 한 캔과 안주를 드셨어요. 적당한 음주는 심장에 좋다고 믿고 계셨지만 결국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 잘못된 저녁 식습관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녁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새벽에 목이 마르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찬 적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저녁 식사와 연관된 심장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SOS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숨어 있는 심장 킬러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말이죠. 제가 이것을 1위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게 만듭니다. 또한 햄철이라는 성분이 심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L-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이 장내 세균과 반응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죠. 특히 구이나 튀김, 훈제로 조리된 붉은 고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국물 요리입니다. 찌개, 국, 라면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숨겨진 나트륨 폭탄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4티스푼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라면 한 봉지에는 소금 6티스푼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곰탕 한 그릇에는 소금 5티스푼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저녁에 드시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새벽에 발작이 올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들입니다. 치킨, 돈가스, 각종 튀김류 말이죠.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킵니다. 또한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인 AGES가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게다가 소화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서 심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소주, 맥주, 와인 모두 해당됩니다. 적당한 음주도 심장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 음주는 수면 중 부정맥 위험을 300%나 증가시킵니다. 알코올성 심근병증으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 상승 효과가 1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들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식품들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압을 올리고 각종 방부제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단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슐린이 과분비되고 혈당이 급하락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 말이죠.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을 방해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심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대사하는 능력이 5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음식들의 위험도를 수치로 말씀드리면 붉은 고기를 저녁에 드시면 심장마비 위험이 180% 증가하고 혈압이 40mmHg 정도 올라갑니다. 회복되는 데는 12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리죠. 짠 국물류는 심장마비 위험을 220% 증가시키고 혈압을 50mmHg까지 올립니다. 회복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예요. 튀긴 음식은 위험도를 160% 증가시키고 혈압을 35mmHg 올리며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위험도를 140% 증가시키고 혈압을 30mmHg 올리며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 중 몇 가지를 드셨나요? 혹시 복합적으로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즉시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저녁 식사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90% 이상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골든타임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시간 법칙입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6시간 법칙입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식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춘 최적의 타이밍이거든요. 세 번째는 9시 법칙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일체 섭취하지 마세요. 심장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의사로서 제가 권하는 심장을 살리는 저녁 식단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해서 좋고 당근이나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양파와 마늘은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흰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같은 것들 말이죠. 포화지방을 최소화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고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두부나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달걀 흰자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저지아이 식품들이 혈당 급등을 방지해 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건강한 지방을 소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나트륨을 하루 15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금 1티스푼이 약 2300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니 저녁에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하는 저녁 메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식 메뉴입니다. 구운 연어 100g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한 샐러드,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저지방 요거트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칼로리는 450칼로리 정도이고 나트륨은 400mg 정도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개선된 한국식 메뉴입니다. 두부김치를 드시되 저염 김치를 사용하시고 나물 3가지를 무침용 소금을 채소로 해서 드시고 현미밥 반 공기와 저염 미역국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칼로리는 380칼로리 정도이고 나트륨은 600mg 정도로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간편식 메뉴입니다. 삶은 달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 방울토마토 10개, 그리고 견과류를 소량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칼로리는 320칼로리 정도이고 나트륨은 200mg 정도로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또한 천연 심장 보호식품들도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니까 하루에 생마늘 한두 쪽을 드세요.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니까 하루에 30g, 호두로 치면 5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 주는데 저녁에는 디카페인 녹차를 권합니다.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가 혈류를 개선시켜 주니까 카카오 70% 이상짜리를 하루 20g 이하로 드세요.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항염 효과를 내니까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걸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저녁에 조금씩 드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4주 완성 심장 건강 저녁 식사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시간 조절에 집중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로 앞당기는 게 목표입니다. 매일 30분씩 앞당기시면 됩니다. 오후에 간식으로 배고픔을 조절하시는 게 성공의 비법입니다. 2주차에는 나트륨 줄이기에 집중하세요. 소금 사용량을 50%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허브나 향신료로 대체하시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주차에는 단백질을 바꾸는 데 집중하세요. 붉은 고기를 흰 단백질로 교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 3회는 생선을, 주 2회는 두부를 드시고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4주차에는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하시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성공률 95%의 실천 비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변화시키세요. 두 번째는 대체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면 대신 미역국을, 치킨 대신 구운 닭가슴살을, 소주 대신 보리차를 준비해 두세요. 세 번째는 6시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알람을 심장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명명해서 설정하세요. 네 번째는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식품들은 제거하고 건강한 식품들로 채우세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메뉴를 기록하고 몸의 변화를 일기로 작성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성공하면 작은 선물을, 한 달 성공하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식으로요. 그렇다면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3일 후에는 잠들기가 편해지고 아침 부기가 감소할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가슴 두근거림이 감소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2주일 후에는 혈압이 안정화되고 소화가 개선될 것이고 1개월 후에는 체중이 감소하고 활력이 증가할 겁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고 6개월 후에는 심장 기능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녁 식사 후에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나 식은 땀과 함께 어지러움, 호흡곤란, 목조임, 왼팔이나 턱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또한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심한 소화불량과 메스꺼움,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심장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2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시작했더라면, 단순한 식사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성공적으로 치료한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면 모두 즉시 실천에 옮기셨다는 점입니다. 1개월 후에는 잠을 정말 잘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3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줄였어요. 라고 하시죠. 6개월 후에는 20년 전처럼 활기차요. 라고 하시고 1년 후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로서 여러분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메뉴를 바로 바꾸세요. 지금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위험식품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안전한 대체 메뉴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에 저녁 6시 알람을 심장 지키는 시간이라고 설정하세요. 매일 울리도록 반복 설정해 두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함께 건강해지겠다는 다짐을 나누세요.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아침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고,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점심 메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간식들, 그리고 관절을 살리는 운동법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모두 집에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전파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의사로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그 소중한 심장을 지키는 것은 복잡한 의학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치킨 대신 생선을 선택하세요. 라면 대신 미역국을 끓이세요. 소주 대신 보리차를 마시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 가슴이 편안하게 눈을 뜨고 싶으시죠? 그 열쇠는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지 않으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또 다른 중요한 건강관리법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